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해보면서 오늘 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SP 저장은 우리가 이 ww 루트 폴더에 해야 한다고 얘기 들었던 거고, 이거는 자체 컴퓨터 실행할 때만 이거고, 카페14에다 올리면 어디서 실행해도 상관은 없겠죠. 자, 요만큼이 문자 인코딩 UTF-8 설정하는 거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HTML에서 요거 한 줄 했던 거죠. HTML 요거 하나면 됐었던 건데, ASP에서는 UTF-8 설정하는 게 많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파일을 주고받고 해야 되는 거고, 워낙 그 파일, 글자가 들어가는 위치가 다양하다 보니까 설정이 많은 거였고요. 이걸 매번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나의 파일 별도로 캐릭셋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에다가 넣어놨고요. 이거를 IM 폴더 안에다가 일단 집어 넣어 놨었죠. 집어 넣어 놓고 우리 수업자료 2번에서 설명한 것 중에 이 include 파일이라는 거 굉장히 좋은 거 얘기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include 파일을 하면은 지금 요렇게 설명을 하나 시키면 in 폴더 안에 있는 요거 결국 아까 설명했던 구조대로 하면은 이거 갖고 와놓을 거야. 그냥 다른 거를 다 꺼버렸으면 참 좋겠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요 파일들이 요 파일 안으로 include 포함돼서 실행되는 걸 얘기 들었던 사항입니다. include 파일은 굉장히 많이 쓰일 거예요. 그래서 1번에서는 이렇게 다 풀었었지만 2번 파일에서는 요 한 문장을 가지고 이 내용들을 이 2번 파일에서 불러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일단 요게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것 중 잊어버리면 안 되는 핵심 사항들이에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건 ASP는 이렇게 우리가 퍼센트 열고 닫고 쓴다고 얘기 들었던 거고, 변수 선언이 DIM이었죠. 자바스크립트 VAR이 ASP는 DIM을 했던 거고요. 변수 넣는 내용들이었고, 그다음 response.write 이거가 이제 그 HTML 문서에다가 뿌려줘라 라는 내용들이었는데, 이렇게만 써도 response.write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 테스트4라고 변수에 있는 내용들을 이 li 태그 안에다가 뿌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1번 거의 내용이었고요. 2번 거에서는 뭐 잔뜩 써놨긴 했지만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건 if은 ASP에서 쓰는 if은 구조 아셔야 되겠죠. 조건사항에 맞는 거 하면은 이렇게 설명했던 거 else if, else if 했던 거고 마지막엔 end if 있어야 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SP랑 스크립트를 연결한다고 해서 스크립트 태그 안에다가도 ASP 자료를 넣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시키면 ASP의 HO라고 되어 있는 변수값이 스크립트 문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지금 1번에서는 ASP랑 HTML 연결하는 걸 했었던 거고요. 솔직히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되고요. 어차피 연결하는 건 매번 쓸 거니까 솔직히 몰라도 되는 거고 ASP 내용을 HTML에 뿌리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거 는 하고선 ASP 변수예요. 그럼 ASP 변수는 나오겠죠. 테스트4라고 된 변수가 이거잖아요, 지금. 테스트4라고 돼 있는 변수에 롯데리아, vs 맥도날드가 있었고 그 내용을 HTML에서 지금 뿌려주는 거죠. ASP 안에 있는 ASP 안에 있는 테스트4 변수를 쭉 뿌려줘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번 사항도 뭐 그냥 요거죠. 거기 이거만 알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HTML, ASP 만났고 ASP랑 자바스크립트랑 만났습니다. 근데 안 만난 내용이 한 가지죠. 우리가 배웠던 MS SQL과 ASP가 이제 만나야 돼요. 그러면 MS SQL과 ASP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작업이 가능해지는 건데 굉장히 좀 내용이 많아요. 설명은 지금부터 다 드릴 건데 한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왜냐면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이 여러분 웹페이지만 작업한다 그러면 한 번만 세팅하면 돼요. 그래서 굳이 몰라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 웹페이지 만에 다른 사람 웹페이지 거도 ASP, MS, SQL 서버를 만든다 그러면 이건 다 알아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 웹페이지 만들기 위해 다른 거 작업할 가능성이 남지가 않잖아요, 보면. 저도 ASP를 외주 작업 2번 해봤거든요. 제 거가 3번 했기 때문에 기억이 자주, 이거 수업들 만들고 저도 정리 다시 한 게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게 있나 보다만 하면 되고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이 설정한 사연이 있으면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거는. 자, 데이터베이스 MS SQL 했던 거죠. 우리 여기에서 했었던 요거 SQL 요 내용에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건 뭐냐면 지금 요거 이미 객체예요.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웠던 거 있죠. 객체점 메소드 했었던 거가 있고 우리 작업하면서 자바스크립트에서도 그 객체를 강제로 정의했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거 여기도 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AA에서도 되는 내용이에요. AA에서도 되는 내용인데 set이라고 씁니다. set이라고 쓰면은 이거는 그냥 의미 없는 글이라는 게 아니고 이 글의 내용은 ASP에서 객체로 정의한 거예요. 일종의 주어로 정의한 거죠.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점 메소드 했었죠. 그러면 그래서 1번 컴퓨터 일어나세요. 2번 컴퓨터 꺼지세요. 3번 컴퓨터 다시 켜지세요. 이렇게 하는 내용들. 그 방식인 거잖아요. 보면. 자, 요 내용을 ASP에서 객체로 선언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변수 선언이 ASP에서는 요거였죠. 요 내용을 변수로 쓰겠다 DIM이었던 거면 지금 객체로 선언하는 게 SET였어요. 자, 이 객체에 들어갈 내용이 뭔지를 적는 건데 자, 요 내용들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설명 써놨어요. 서버 내장 객체라고 해서 서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카페에서 쓰는 그 서버죠. 그 서버랑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ASP를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연결을 할 건데 여기도 객체점 메소드 나왔죠. 우리 자바스크립트 배웠던 그거죠. 객체점 메소드 가로. 여기도 객체점 메소드 가로예요. 지금. create object라고 하는 메소드를 써서 외부에서 있는 내용들을 연결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요 방식을 쓰는 거예요. ADODB 커넥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외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거 방식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얘는 그냥 바뀔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 작업하면서 바뀔 내용들 하나는 요거밖에 바뀔 일이 없습니다. 객체면 여러분 쓰기 나름인 거니까. 근데 이 객체면 너무 길게 쓰면 나중에 피곤해질 겁니다. 왜냐면 요거 하나 쓴 거 가지고 우리는 웹에서 한 최소 10만 번은 읽어먹을 거기 때문에 표현이 좀 과하긴 했는데 엄청 많이 읽어먹을 거기 때문에 그거 맞춰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객체에서는 요 한 문장을 해가지고 우리 뭐 한 거냐면 카페24에 우리가 지금 호스팅 받아놓은 그 서버랑 내 컴퓨터 연결시킨 거야. 연결을 시켰으면 직원도 뭔가 이제 풀어봐야 되겠죠. 이 객체입니다. 이 객체 하나에서는 ASP랑 서버를 연결했어요. 그 연결한 거에서 오픈 메서드 가지고 열어야 돼요. 연결은 했지만 우리 원래 카페 그 MS SQL 실행시켰을 때도 아이디 기반 썼잖아요. 주소 썼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아니 여러분 얘 누르면 이거 열면 제가 이 수업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거를 PHP로 하면 설명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지금 우리가 SQL 매니저먼트 스튜디오를 연다는 거는 우리 컴퓨터에서 내 컴퓨터에서 SQL이랑 쿼리를 쓰기 위해서 카페24에는 서버를 연결하려고 프로그램 연 거죠. 프로그램 열면 우리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야? 이거 연결했잖아요, 보면. 서버 이름, 아이디, 비번 썼죠? 이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여기 연적 쓰는 거, 여기다가. 이 뒤에 따옴표 안에다가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 변하지 않는 거, 프로바이더 SQL OLEDB라고 돼 있는 건 바뀌지 않아요. 이건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방식으로 해서 연결을 하겠다라는 거고, 유저 아이디 뒤에 이거 사용자 아이디 돼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이거 지우셔야 돼요. 얘를 지우시고요. 여러분 지금 SQL 접속할 때 썼던 그 아이디 적어주세요. SQL 로그인할 때 썼던 그 아이디를 이 사용자 아이디라고 돼 있는 칸을 지워버리고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같은 방식으로 패스워드 뒤에 사용자 비번이라고 돼 있는 한글을 지우고 우리 방금 바꿔놓은 그 비번 있죠? 그 비번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아마 여러분들의 사용자 아이디와 동일할 겁니다. 사용자 아이디랑 동일한 내용일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그거 동일하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데이터 소스 DB가 결국엔 뭐냐면 여러분 카페에서 연결할 때 썼던 요 주소 있죠. 요거. 그거를 그대로 여기에 적어주시면 돼요. 지금 카페이스 연결시켜 놨으니까 카페이스 연결 정보에 뜨죠. SQL 연결 주소. 그 녀석들을 DB 주소라고 돼 있는 거 지워버리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하셨으면 뒤에 persist security info 이거는 건들지 않아도 돼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면은 지금 ASP랑 서버랑 연결된 거를 오픈 열겠다. 어떤 내용으로? 이 정보로 열겠다라는 거예요. 이 정보로. 그래서 이 정보 한 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이 작업을 하면 여러분 비번이 여기 작성이 돼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온갖 방법을 사서 숨기는데 그런 게 있어요. 보면 보안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해도 뚫어요. 작성할 때 못 뚫리는 게 없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 기능적인 보안을 우리가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다른 거 하려고 얘기 들었던 거예요. 털려도 얘만 털리면 되니까. 그리고 털려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지금 카페이스에 돈 내고 쓰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악성, 쓰레기 같은 해커가 들어와서 털 것도 우리 홈페이지 털었다 쳐요. 다 지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확인되죠. 카페이스 전화하면 돼요. 내 거 털렸는데 어제 거 백업해달라고 백업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 방식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럴 확률은 0.0000001%예요. 왜냐하면 우리 API가 털 게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많은 정도가 없잖아요. 보면 이게 털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걸 접속하는 걸 찾는 것도 웬만한 경우에는 접속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단 ASP 접속 방식 자체가 윈도우에서 어느 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보완해주는 것도 있는 거고 그 ASP를 쓰는 API를 점점 주는 게 보안 입장에서 좋아요. 약간 그 흔히 얘기하는 능력 있는 해커들이 그거는 몰라요. 최신 교수들은 진짜 잘하는데 옛날 교수들은 자기들도 몰라.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있죠. 요즘 윈도우 10이잖아요. 요즘 의외로 윈도우 XP가 그렇게 보안이 좋대요. 그 사람들도 잊어버린 거예요. 윈도우 XP 어떻게 털었는지를.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성해 주셨죠? 안 됐어요? 바꿨잖아요. 우리 아까. 비밀번호가 아니라 그 주소. 주소 나 카페에서 들어가면 있었을 텐데. 여기 나이 서비스 관리 들어가면 바꾸고 아니고요. 더블 클릭 확인. 여기 있잖아요. 요거. 그 자리가 아마 채팅에 바뀌어 있을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이 또 그 전에 배웠던 학생들이 이제 제가 수업자라고 슬슬 이제 이렇게 찌르고 있거든요. 여러분 전에 다시 해야죠. 해야죠. 했더니 시작했어요. 지금. 1년 만에 하니까 기억 못할 줄 알았거든요. 분명히 여러분 같은 표정이었어요. 저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했는데 1년 뒤에 했더니 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역시 할 때 확실히 한번 해놓으면 나중에 다시 기억이 남는구나. 하루 종일 해봤더니 끝날 때가 다 하고 가던데 보니까. 역시 할 때 그냥 여러분 그냥 쭉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한 문장 한 문장 연결했습니다. 다 되었죠, 셰비님? 사용자 아이디랑 데이터베이스 이름 같아야 됐던 거고요. 비번하셨을 거고 데이터 소스 뒤에 입력 내용들 확인되었을 겁니다. 자, 되었으면 뒤 밑에 거 설명하기 전에 먼저 저장하시고요. 실행해보면 이렇게 뜰 거예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연결했고요. 이제 연결된 거 이제 볼 거예요. 요거 지금 두 문장 해가지고는 우리가 우리 SQL 내용이랑 데이터베이스, ASP 다 연결했으니 이제 자료를 불러와야 되겠죠. 자, 우리가 임의의 변수를 만들고요. 그 변수 안에 우리 봤었던 그 SQL 문이죠. 셀렉트문. 테스트한 테이블 안에 IDX 값이 요거인 값을 지금 불러와서 불러온다 했어요. 바로 불러온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이 값을 이 변수에 넣은 상황까지 됐고요. 쟤네 실행하게 하는 게 이거예요. 이제
이 한 문장 만들려고 우리가 앞에서 난리를 친 거예요, 보면. 왜냐면 여러분 여기 보면 dbcon 언더바 mydb라고 돼 있는 거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 위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객체죠. 이 객체가 지금 여기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이 객체의 의미는 뭐냐면 이 객체에서 우리가 요거 연결 요 내용 안에서 오픈해서 그 SQL MS SQL 있는 거 데이터 했던 거 그거를 요 정보 넣어가지고 연결한 거죠. 그러니까 요 객체 안에는 이제 연결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마 이거 이제 계속 쓰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런 다음에 그 객체에서 이 객체에서 execute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execute는 여러분 그 프로그램 중에 보면 exe라고 되어 있는 파일 있을 거예요. exe가 실행시킨다는 건데 test1 언더바 테이블 SQL이라고 된 이 변수 앞에서 만든 이 변수죠. 이 변수를 execute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 집어넣고 그 execute 메소드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연결된 그 객체에서 실행하기 위한 메소드였던 거예요, 요거를. 그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요 한 내용들, 요 한 굵고 요거를 가지고는 SQL에서 이 셀렉트문을 실행시켜 갖고 오는 거죠. 갖고는 온 거예요, 일단. 자, 다시. 자, 지금 여러분들이 위에서 봤던 요 두 가지 문장은 앞으로 바뀔 일이 없을 거기 때문에 역시 실행만 되면 솔직히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객체명은 여러분이 이미 정했던 거고 이 객체 하나에다가 서버를 연결한 내용과 이 서버에 연결에 필요한 정보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있으면 이제 만능인 거 연결시키는 거는 다 연결된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일단 이제 이거 여기까지 된 거 잠 킵해두고요. 이렇게 킵해두고 이 변수에다가는 SQL에서 실행시킬 그 쿼리문을 집어넣었어요. 쿼리문 집어넣은 것도 일단 킵해둡니다. 그럼 킵해둔 거가 지금 두 개가 생겼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건 좀 이따 볼 거예요. 이건 좀 이따 볼 거고 먼저 뒤를 먼저 봅니다. 요거는 요거 아까 얘기한 거 연결에 필요한 거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그 킵해놓은 그 연결 객체예요. 연결시키는 거 객체에서 실행을 하겠대요. 뭐를? 우리가 아까 이 변수에다가 집어넣는 이 셀렉트문, 이 SQL 쿼리문을 집어넣어서 실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연결 객체에 관련된 모든 내용에서 실행한다. SQL문이 있는 변수를 이 내용입니다. 이거만 아시면 돼요. 연결 객체에 관련되어 있는 그 내용을 해서 실행한다. 뭐를? SQL이 들어가 있는 그 변수를 실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얘만 갖고 하면 실행은 돼요. 실행은 되는데 실행된 내용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실행한 걸 우리가 이제 HTML 파일에다가 HTML에 뿌려주기 위해서 요 결과물이 있을 거예요. 이 결과물이 결국에는 지금 요거를 우리가 SQL에서 실행을 하면 SQL에서 이거를 실행을 하면은 요게 나오잖아요. 보면 요 결과물에 대한 것도 어디다가 보관을 해야 되겠죠. 걔를 이제는 여기 실행 나온 결과 요거 하면 실행 나온 거죠. 그거를 요 객체 변수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요것도 임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것도 임의를 만들어둔 그 객체에다가 셋이니까 객체죠. 객체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요 객체에서는 SQL 실행 결과물이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이 내용들 나온 거 값 있겠죠. 이 값을 이 객체에 보관을 시켜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리스폰스 라이트 해가지고 그 객체에서 이 객체는 결국 의미하는 거가 SQL 실행문이 있는 거죠. 실행문 있는 것 중에 테스트 언더바 아이디는 뭔 내용이냐면 여기 있는 것 중에 요거예요. 테스트 언더바 아이디 요거. 요 값만 갖고 오겠다는 얘기예요. 이 객체 안에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객체 안에 모든 내용이 들어간 것 중에 테스트 언더바 아이디 값만 갖고 와라. 라고 하니까 실행했을 때 지금 영문명 그대로죠. i주원입니다. 이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HTML이랑 ASP랑 SQL을 다 연결을 시켰던 상황이에요. 그렇게 갖고 왔던 거고 이제 이건 전체도 갖고 왔던 건데 우리 밑에 따로 갖고 오려고 그런다. 그럼 이렇게 갖고 오면 되겠죠. 이 RS 뷰 언더바 테스트 1이라고 돼 있는 거는 실행 결과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지금.
rs 뷰 언더바 테스트 1이라고 되어 있는 요 객체에서는 이 SQL문의 실행 결과는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거의 따옴표 안에 있는 테스트 아이디를 갖고 왔는데 이번에는 테스트 네임을 갖고 오려는 거죠. 테스트 네임을 갖고 오니까 여기서 한글로 되어 있는 아이존입니다가 나타난 사항입니다. 그렇게 연결시켜주는 방식이에요. 자, 설명 한 번 더 다시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버리시면은 여러분 이제 SQL이랑 빠이빠이고 ASP 빠이빠이예요. 자, 데이터베이스와 ASP 연결했습니다. 요거 set은 객체를 설정하는 거였어요. ASP에서 dim은 변수고 set은 객체였습니다. 임의의 내용들, 임의의 글씨를 객체로 설정을 하고 이 내용들로는 ASP와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거를 했고요. 지금 ASP 우리 쓰고 있는 거잖아요. 얘네랑 카페이스에 있는 데이터 연결시켰고요. 그 연결시켜 있는 그 객체에다가 연결을 할 때 이제 정보를 넣어줘야 되겠죠. 오픈 뒤에다가 데이터베이스 연결에 필요한 모든 정보 다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 주다 보니까 이제는 요 한 문장, 요 한 단어, 요 한 단어에서는 모든 내용들 연결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요 전체에 있는 내용들이 요 하나에 다 들어간 상황입니다. 얘만 있으면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일단 우리는 ASP에서 임의의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에 SQL에서 실행되어야 될 이 select문, 이 select문을 ASP에서 변수 안에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죠. 이건 좀 이따 볼 거고요. 먼저 여기부터 봐야 되는 거죠. 여기 요거가 dbcom mydb라고 되어 있는 거가 ASP와 데이터베이스 연결한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는 그 내용들, 그 객체예요. 그 객체한테 execute 메소드 실행시킨다는 거예요. 뭘? ASP에서 SQL 내용, SQL 쿼리가 들어가 있는 그 쿼리문을 실행시키는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핵심인 거죠, 보면. 자, 실행을 시켜서 요것만 해놓으면은 그냥 SQL 상에서 이 결과가 나오고 끝났던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 나와 있으면 안 되죠? HTML에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걔네들도 또 객체에다가 집어넣어요. 하나의 박스도 집어넣은 거예요, 또. 박스에 집어넣고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게 잔뜩 들어가 있잖아요, 보면 여기에. 잔뜩 들어간 것도 우리 다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거 빼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테스트, 여기서 뭐라 하셨죠? 지금 테스트 ID. 그러면 테스트 ID에 있는 값만 갖고 오는 거죠. 테스트 네임 있는 값만 갖고 오는 겁니다. 그거를 이 객체, 지금 요 객체의 의미는 SQL 결과가 들어있는 값이 모여있는 객체잖아요. 이 객체에서 이 컬럼 값만 가지고 와서 리스폰스 라이터를 넣었죠. 리스폰스 라이터가 ASP를 의미하는 건 출력이죠. HTML 출력. 요 내용 안에 출력시키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몰아서 하는 방법도 있는 거고, 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지금 실행하다 보면 제일 위에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얘네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걸 편하게 쓰기 위해서 지금 HTML 안에서 ASP가 나와야 될 부분에다가 % 넣어줬고요. 는의 의미는 ASP의 리스폰스 라이트를 줄여 쓴 의미입니다. 리스폰스 라이트 해가지고 지금 요 RS뷰 테스트 1이라고 되어 있는 객체는 요 결과물 있는 거니까 요 객체의 결과물 있는 내용들에서 테스트 네임 값만 불러와라. 테스트 네임가 요거죠? 여기만 불러와라 라고 했으니까 결과물에 아이존이 여기 나타난 겁니다. 요 방식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볼 내용들이에요. 10분간 쉬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 한번 더 할게요. 여러분 지금 객체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웹을 연결해야 되는데 우리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연결 담당한 사람이에요. 요거. 얘 고용한 거예요. 요거. dbcom mydb라고 하는 인간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 인간이 하는 역할은 서버 연결해주는 거랑 서버 연결에 관련 정보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은 연결만 담당하는 인간인 거고 객체나 인격체나 똑같은 거잖아요. 보면 이렇게 설명하면 원래 안 되긴 하지만 이래 이해가 편하니까. 그 다음에 요 인간, 요 RS 뷰 테스트 1이라는 인간 얘도 고용을 했어요. 우리가. 얘는 뭐 하는 녀석이냐면 요 SQL문에 관련된 내용만 가져가지고 알고 있는 아이예요. 이 SQL 결과물 있는 거 있죠. 요거. 요 실행되어 있는 이 결과에 대한 값만 외우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한테는 내용을 알려준 거죠. 그 연결하는 애한테 가서 실행을 하라고 연결하는 데 가서 이제 물어가지고 이거 실행하게 한 다음에 그 값을
너는 그거만 알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래서 불러온 거예요. 이 RS뷰 테스트 1이라는 사람한테 부르는 거죠. 테스트 ID 값이 뭐였어? 하고 물으면 이게 나오겠죠. RS뷰 테스트 1이라는 사람한테 불러다가 테스트 네임이 뭐였어? 하면 나오겠죠. 이거 할 때도 RS뷰 테스트 1이라는 사람 불러다가 테스트 2 뭐였어라고 하면 걔가 알려주겠죠. 그리고 두 명의 지금 사람을 고용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그래도 이해하기 편하겠죠. 자, 그럼 잘 생각해봐야 되는 거가 연결을 담당하고 있는 애는요. 비밀번호도 알고 있어요, 지금. 얘는 중요한 아이잖아요. 이런 애 여러 명 고용하면 안 되겠죠. 이런 애는 한 명만 있어야 돼요. 연결을 담당하는 3-4명 필요가 없으니까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애는 여러 명 있어야 되겠죠. 매번 바뀔 테니까 이거가. 얘는 한 명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작업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 저번에 캐릭스 파일에다 해놓고 인클루드 연결했죠 보면. 자, 이 방식을 또 쓸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디를 복사하시냐면은 요 두 줄 복사하세요. 요 셋 이거부터 요거 끝까지를 복사를 하시고요. 컨트롤 C 복사를 하시고 그 다음 새 파일 여셔가지고요. 요거 퍼센트 기호 열고 닫고 해준 다음에 이 안에 붙여넣기 하세요. 붙여 넣으시고 주석을 싹 다 없애버리고요. 주석은 싹 다 없애버려서 지금 요 내용들을 저장을 해주도록 합니다. 어디다 저장하냐면 IM 폴더 안에다가 우리 IM 폴더 만든 거 있잖아요. IM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해주시는데 파일명을 뭐라고 할 거냐면은 파일명을 요거 dbcon.asp라고 연결하겠습니다. 요거 저 dbcon.asp 안에는 그 연결 담당한 애만 고용을 하고 걔만 집어넣을 거예요. 걔 딴 데 하지 말라고. 그게 중요한 애잖아요. 우리 핵심 정보를 갖고 있는 애니까. 그래서 그거 연결을 해놓으면 이제 우리는 다음 페이지 작업할 때부터는 이 페이지에서는 그 UTF 파일 연결하는 거 담당하는 애가 나올 거고 지금 여기에서는 아까 우리가 했었던 연결 담당하는 애만 실행이 되겠죠. 그럼 두 개는 미리 실행되는 거죠. 문자 인코딩 UTF를 바꾸는 거랑 연결 담당한 애가 실행이 되고 그런 다음에 다음 거가 진행이 되면 됩니다. 이제 ASP 기본 세팅은 거의 다 됐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내용들을 자,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앞에 거까지는 자료를 하나만 빼왔죠. 근데 자료가 하나만 있을 리가 없잖아요, 보면. 이게 하나만 있는 경우면 이렇게 빼오면 되겠지만 예를 들어 여러 자료가 있는 요런 경우에서는 이 내용들을 다 가지고 와야 되겠죠. 왜냐면 하나만 빼오는 거였으니까. 자, 여러 개의 자료가 있는 경우 불러오는 방법이 지금부터 볼 RS EOF, EOF, BOF 방식입니다. 자, 이건 좀 내용이 어려워요. 자, 일단 우리 아까 해놓은 연결하는 애는 여기 있어요. 연결 담당하는 애는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여러 개 자료가 있는 거를 암기하고 있어야 녀석도 하나 고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용했어요, 보면. RS 언더바 송이라는 아이를 우리가 임의로 이름을 적어서 얘를 고용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뭘 갖고 있으면 되냐면 연결하는 아이한테 가서 실행을 해야 돼요. 뭐를? 요 변수 내용을. 이 변수 내용 결국에는 요거죠. SQL에서 요 문장이 대한 거를 가져와가지고 연결하는 아이한테 실행을 해서 받아오면 요걸 가지고 얘는 이제 암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얘는 암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 결과물이에요. 요 전체 결과물. 그거는 이제 우리가 웹페이지에 뿌려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BOF와 EOF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그 SQL에서 개념을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있는 거가 컴퓨터는요. 요 자료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보면 요렇게 된 이 위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는 데이터를 여기서 다음 거 실행하고 여기 와요. 다음 거 실행하고 여기 와요. 요 중간 선인데 있어 선. 이거 잠깐 멈췄다 봐요. 이렇게. 다음 거 실행하고 여기 와서 멈춰요. 실행하고 멈춰요. 그리고 다 실행하고 나서 요거 실행하고 여기서 멈춰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 글씨를 쓰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글씨 쓰잖아요. 글씨 쓰면은 글씨 끝난 뒤에 커서 있죠. 커서가 제일 마지막에 깜빡이고 있는 거. 이 커서 위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서 위치를 SQL에서는 레코드 위치라고 그래요. 지금 얘 전체를 실행했다는 얘기는 레코드 위치가 여기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레코드 위치. 그 레코드 위치를 찾아오는 게 EOF, REF에서 EOF, BOF 방식입니다. 레코드 방식을 찾아올 거예요. 자, RS송이라는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BOF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열 시작 이전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코드 위치 이전 값이란 얘기예요. 자, 레코드 위치 찾는 건데 그 레코드 위치가 제일 앞에 있으면 즉 여길 얘기하는 거예요. BOF는 여기. 여기서도 여긴 거고 우리가 만약에 다른 내용들을 실행을 했어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요거를 실행을 했어도 BOF의 위치를 의미하는 건 여기예요. EOF의 위치를 의미하는 건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거를 실행을 했을 때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RS송 너 있는 위치가 BOF야? 라고 물어본다는 얘기는 지금 RS송이 갖고 있는 레코드 위치는 여기예요. 제일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커서도 우리가 작성한 거 제일 마지막에 있죠. 레코드 위치는 무조건 제일 마지막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물어본 거야. RS송 너 있는 위치가 BOF니 그러면 너 혹시 있는 위치가 여기냐는 거예요. 여기. 여기 아니죠. 우리 제일 밑에 있잖아요. 지금 요거는. 그거를 확인하는 내용들이 EOF, BOF 방식이에요. 만약에 너가 있는 위치가 BOF 시작하기 전이면 리스폰스 라이트에서 작성한 내용이 없다라고 쓰라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죠. 보면은 여기 대용 값이 입력이 안 됐었으면 그 내용들을 확인해 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여기 첫 번째를 물어봤는데 그렇지 않댔죠. 그렇지 않다고 했으니 else에서 이제 밑에가 출력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첫 번째 위치냐? 그럼 너 이거 나오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너는 지금부터 내용을 찾아와라. 라고 하고선 지금 여기서 또 헷갈릴 수 있는데 되게 의미 있을 거 하나가 뭐냐면 ASP는요. HTML을 통제를 해요. ASP에서 예를 들어서 이 조건이 맞았어요. 얘가 맞았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ASP 구문 끝날 때까지 전체는 다 실행하지 않아요. 자, ASP에서 이 풀면은 지금 여기 시작해가지고요. 쭉 여기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SP if문이 통제하는 범위 내예요. 통제하는 범위 내기 때문에 이 if문의 조건사항이 true면 얘 실행하고요. 여기서부터 ASP뿐만 아니라 HTML 내용은 또 다 실행을 안 해요. 다 실행 안 하고 끝나면 이건 이제 이거 실행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ASP, HTML 나오지 못하게 버렸으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보면. 이 조건이 true가 아니니까 이제 그 밑에 거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ASP 끝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ASP가 끝나는 게 아니라 ASP는 else 뒤에서 이 밑에서 갖고 가고 있어요, 보면은. 요 밑에 있는 문장들 HTML이 실행이 된 겁니다. 테이블 태그가 실행이 됐어요. 통제 범위 내 안에 있으니까 else 쪽에서. 그러면 테이블 태그에서 첫 줄 TR 태그 나오겠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첫 줄이 ASP의 통제를 통해서 여기가 나왔어요. 요만큼이.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얘네가 또 이제 ASP 구분 시작이 됐어요. doUntil이라고 되어 있는 조건문이 나왔습니다. if 조건문은요. 그냥 그 조건 맞으면 true 나타나는 거고 아니면 false가 나타나고 끝이에요. 근데 얘는 조건문에 충족하지 않는 값이 시작해가지고 충족할 때까지 반복을 해요. 우리 그 자바스크립트 배웠던 반복문이 for문이 있었죠. 저거 조건문 if문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if문과 for문을 두 개 같이 써요. 같이 써서 얘는 어떤 거냐면 doUntil문의 내용은 뭐냐면 이 조건 맞을 때까지 반복하는 얘기예요. RS송이 EOF라는 얘기는 뭐냐면 RS송 너가 갖고 있는 위치가 여기 시작을 했을 텐데 끝날 때까지 반복하는 얘기예요. 끝날 때까지. 맨 처음 여기 시작하겠죠. 여기 시작해서 하나 나오고 또 레코드 일로 왔어요. 하나 나오고 일로 왔어요. 레코드 요거 제가 선 있는 게 레코드 위치예요. 약간 그 타이핑처럼 커서 위치 같은 거죠. 그 레코드 위치를 쭉 내려서 마지막 내올 때까지 EOF의 위치 의미는 레코드 위치가 제일 마지막에 될 때까지란 얘기예요. 그때까지 반복하라는 얘기예요. doUntil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가 출력이 될 때까지, 이거 제일 마지막 내가 다시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요 문장을 반복하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여기 실행한 거 보면 TRT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 실행한 거 보면 TRT가 한 20개 나와 있잖아요, 보면. 그 방식이 요 지금 RS송이라고 있는 아이가 끝날 때까지 이 두 언틸문에 해당하는 녀석들을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언틸 조건 이렇게 써요. 두 언틸 조건문에서 시작, 여기 끝이에요. 루프 회전이잖아요. 요 조건이 맞을 때까지 요 내용이 루프 전에 있는 걸 실행이 되는 겁니다. 요 조건이 맞을 때까지 여기서부터 루프 전까지 있는 요 내용이 실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쭉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하는 거죠. 얘네들은 볼게는 얘네 원칙대로. 자, RS송이 EOF까지 실행을 하고 있으면, 자, 얘네 원리대로 해서 보면요. 일단 얘네가 지금 제일 먼저 얘를 실행을 했을 때는 그냥 얘 실행된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RS송 EOF 값이 그냥 출력을 하라고 했으면 이제 여기가 맨 처음 여기 있었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거는 EOF 끝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조건이 글러먹은 거죠. 조건이 글러먹었으니까 그 밑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요 내용이 실행이 돼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값 실행이 된 거예요, 요거가. 제일 첫 번째 값, 요거가 여기서 실행이 됐어요. RS송이 갖고 있는 송 IDX 값. RS송이 갖고 있는 여기 있는 것 중에 송 IDX 값에 대한 요거는 첫 번째 디지 태그 들어갔고 1991인 송 2역 값은 두 번째 디지 태그에 널 값은 세 번째 디지 태그에 널 값 요것도 네 번째 TD 태그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끝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RS송한테 무분 넥스트라는 거 줬어요, 보면. 넥스트라는 게 뭐냐면 지금 실행한 무조건 첫 번째가 나왔어요. 첫 번째 거이 다 나왔으니까 첫 번째 출력했잖아요, 이렇게. 다음 거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이제. 현재 자료가 있는 거에 다음 열 순서로 이동하라는 얘기. 첫 번째 거 출력 다 했으니 이젠 다음 거를 가라 라고 하고선 지금 루프 걸려있죠. 루프는 이 두 언틸 조건이 3일 반복이라고 그랬죠.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루프 회전해야 되네. 어디까지? 맨 처음 왔어요, 여기. 자, 처음 오다 보니까 여기서 또 물어보죠. 얘가 EOF네요. 우리가 현재 있는 위치는 아까 출력 하나 했으니까 아니라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요,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여기도 EOF는 아니죠. EOF 저 끝에 있는 거니까. 근데 그 다음에 얘 출력하는 거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에서 IDX, 이어, 네임 또 출력을 또 해요. 그런 다음 또 밑에 내려갔더니 RS송이 너 갖고 있는 거 중에 무브 넥스트 다음 거 찾아. 얘 시키는 대로 하거든. 정말 충직한 아이들이거든. 그래서 다음 거 찾아봤어요, 요거. 이게 실행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걸 실행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을 때까지 출력하는 거. 언제까지? RS송의 레코드 위치가 끝날 때까지, EOF 있는 데까지. 그때까지 반복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요 문장으로 인해서 여기서부터 이 루프, 두 언틸부터 뭐 루프까지 된 거로 인해서 이 SQL 값이 있는 값을 그대로 다 출력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이거 굉장히 유용하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 다 출력시켜야 되는 거니까. 만약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하나 다 찾아야 돼요. 여기서 예를 들어 이거 지금 이게 뭐 메이서드 위크송인가요? 메이서드 위크송에서 송 IDX를 100 출력하고 101 출력하고 102 출력하고 다 출력해야 돼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면. 자료 3000개라고 그러면 하나 출력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이 레코드의 위치를 알게 해주는 EOF에 대한 것과 BOF에 대한 것 중에 이거 확인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두언틸이라고 하는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값을 시작해갖고 충족할 때까지 반복하게 하는 거. 좀 특이하죠? 우리 여태까지 봤던 조건면 사항들은 그 조건이 true일 때까지였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시작한 거가 true가 아닐 때부터예요. true가 아닐 때부터 true가 될 때까지 do until 반복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원래 do until 구문이 자바스크립트도 있었어요. 다만 우리가 그냥 안 했던 거죠. 자바스크립트도 그것까지 보면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 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복문 종류가 원래 되게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자, 지금 우리가 했던 거가 지금 여기 지금 연결 담당하는 라인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실행 구문을 담당한 아이를 뽑았습니다. 그 아이한테는 연결하는 아이한테 가서 실행해라. 뭐를? 이 셀렉트 구문을 실행해라 라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요 실행하는 아이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야. 실행하는 아이야, 너 시작하는 지점에 있니? 시작하는 지점에 있니? 그러면 시작하는 지점 아무것도 없는 이 지점이거든요, 여기. 요 지점에 있니라고 물어봐서 그러면은 너는 아무것도 없으니 리스폰스 라이트 요거 실행하고서 그만 실행하고 꺼져. 아니, 그 나쁜 의미 꺼져야 돼. 끝내라는 의미인 거고. 이제 그렇지가 않은 거면은 너는 지금부터 찾아봐야 된다. 일단 요거를 출력해서 갖고 오고 do until 요 조건 맞을 때까지 실행을 해. RS 수정 너가 있는 거가 지금 제일 마지막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 실행을 해 라고 설명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첫 번째 거 이제 실행을 했던 거죠. 첫 번째 거 실행을 하고 나서 move next 해가지고 하나씩 넘어온 겁니다. 무조건 얘는 첫 번째로 실행이 돼 있어요, 보면. 첫 번째 거 실행하고 move next를 해서 넘어가고 넘어가는 거죠. 넘어갈 때마다 얘는 계속해서 점검을 받아요. 하나가 증가를 해도 너 마지막이야? 아니야. 그럼 다음 거에. 너 마지막이냐? 아니야. 그럼 또 다음 거에. 마지막이냐? 아니야. 다음 거 했어요. 그러면 얘는 순서대로 했을 때는 얘가 가지고 있는 거 여기에서 여기 실행했어요. 요거. 무브넥스 요거 들어왔어요. 아, 얘까지 했구나. 얘를 실행을 했습니다. 얘 실행하고 무브넥스트 여기 써있죠, 지금. 여기 안 보이네, 무브넥스트. 무브넥스트를 진행을 하라고 했는데, 이 다음 거 실행 원래 해야 정상이에요, 지금. 이 무브넥스트라고 되어 있는 것만 하면은. 근데, 그 무브넥스트 실행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는 거죠. 너 갖고 있는 거 제일 마지막 거야? 그래서, 네, 제일 마지막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을 안 해요. 이 안에 있는 내용 전체 실행을 안 해요. 왜냐면 이 조건이 충족을 했으니까. 충족하면은 do until은 루프 사이에 있는 거 전체 실행을 하지 않고 이제 끝이 난 거예요. end if면 끝이 난 거죠. 그래서 요 내용들만 딸랑 나온 겁니다. 네, 어려워요. 설명하는 저도 어려운데 요즘은 어려우면 오죽하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SQL의 자료를 ASP로 추가를 시킬 겁니다. ASP 추가를 시켜야 나중에 HTML, ASP랑 소통을 하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넣는 고개 가로가 지러요. 게시판 글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